왜냐하면 작은 아파트, 작은 지역에 살다가 새 아파트가 되면서 좀 평수가 넓어지고 이런 걸 선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러다 보니까 큰 평수에 있으신 분들보다는 섞여 있는 것보다는 속도감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인데 제가 볼 땐 재건축을 보고 투자하셨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기다리셔야 되는 아파트예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전화가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반갑습니다. 계세요? 제가 그 목동 11단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네. 요즘에 하도 그 부동산 경기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계속 제가 사실 재건축을 보고 이걸 매수를 했던 건데 이걸 네.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맞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그 팔아야 될지 좀 고민이 돼서 문의드렸습니다. 네, 목동 신시간지라고 하셨는데 몇 단지 보유하고 계세요? 11단지요. 11단지요. 가지고 네.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제가 2017년에 매수했으니까 한 지금 5년 정도, 4, 5년 정도 됐네요. 4, 5년 정도 가지고 계셨고요. 네. 자, 지금 재건축을 기대하시고 매수를 하셨는데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매도 타이밍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 네네, 이야기 맞아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재건축을 보고 또 매수하셨다라고 하면 결국은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목동 11단지를 네. 매수하셨고, 몇 평이에요? 이게 지금 평수가 잠시만요. 제가 20. 그때 평수까지는 제가 이게는 20평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맞아요. 20평대. 네. 소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네네, 맞아요. 소형으로 이루어진 단지, 우리가 이 11단지가 재건축에서 얘기를 하면 11단지가 예전에 재건축을 해서 동의율을 한번 진구한 적이 있는데요. 동의율이 90%가 넘게 나왔어요. 제가 방금도 재건축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네네.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형평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이 동의라든지 속도, 그러니까 초반 속도가 엄청 빨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작은 아파트, 작은 지역에 살다가 새 아파트가 되면서 좀 평수가 넓어지고 이런 걸 선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러다 보니까 큰 평수에 있으신 분들보다는 섞여 있는 것보다는 속도감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인데 제가 볼 땐 재건축을 보고 투자하셨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기다리셔야 되는 아파트예요. 이건 단기적으로 재건축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사실은. 네. 우리가 목동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이 한 단지 한 단지 따로따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벌써 할 수 있는 단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파급력을 보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많이 걸렸던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이것도 11단지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에서 2차에서 탈락을 했잖아요. 2차에서 떨어졌잖아요, 한번. 네. 그래서 이번에 안전진단 뭐 완화가 나오면 다시 또 접수를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완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 통과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단지를 투자를 보고 지금 벌써 결정을 하는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매도하고 목동 11단지의 20평대 같은 아파트를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가 이 정도의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는 목동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을까요? 이 가격대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목동 같은 경우가 고가,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고가 아파트들이잖아요. 네. 근데 고금리예요. 금리가 높고 경기 침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은 매수력, 그러니까 매수를 할 사람들이 좀 부담을 느끼는 지역이 아니에요. 목동 같은 경우가. 그러면 매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생기겠죠. 네. 그러면 급하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급매 매물이 나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더 떨어져 보이는 현상들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재건축을 보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내가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셨기 때문에 이런 흔들림, 당분간의 흔들림은 좀 있어도 결국은 올라갈 아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1단지 같은 경우가 재건축을 했을 때 아까 속도가 빠르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14개 단지가 재건축을 한다고 보면 동시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차적으로 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마 11단지나 12단지가 제일 빠를 거예요. 아. 그러면 목동 14개 단지 중에 11단지가 1등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생겼다. 그러면 네. 그 아파트가 새 아파트의 기준인 거예요. 아. 그럼 다음 아파트가 지었을 때 그거보다 입지가 좋다라고 하면 단지에 좀 더 네. 높을 거고 입지가 떨어지면 좀 더 낮을 거고 그 기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건 여러 개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을 뭐 생각하지 마시고 네. 지금 상황에서 뭐 저점이 더 떨어지다 보니까 사고 팔고 이런 걸 해볼까라는 네. 분도 계시는데요. 내가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아직까지 서울에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투자에 사고 팔 때 세금이란 부분들이 아직 많이 밀려 있어요. 그걸 네네. 감안하고 그렇죠. 더 또 가격이 낮아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가격이 지금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네네. 지금은 보유하는 시점이 맞다. 그래서 아. 좀 더 그냥 내가 재건축을 보고 투자했다라고 하면 그냥 중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좀 요즘 하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아. 문의 드렸는데 너무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